예산시장과 삽교 곱창 거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예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에 근조화안을 보내 재량 휴업과 교사 연가 허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배 방법과 장목도 각양각색인데요. 진화하고 있는 도시 농업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산군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협업으로 재탄생한 예산시장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문을 연 예산 삽교 곱창 특화 거리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지역 내 다른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문을 연 삽교 곱창 특화 거리. 예산군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협업으로 재탄생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리 내 점포 6곳은 백 대표가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돼지곱창을 판매하는데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돼지 특유의 냄새를 잡아 반응이 좋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채 안 됐지만 방문객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매개체에서 많이 알려져갖고 많이 오시고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북적북적해서 좋습니다. 지난 1월 먼저 문을 연 예산시장의 인기는 더 뜨겁습니다. 7개월 동안 134만여 명이 시장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예산시장과 곱창거리를 찾은 관광객이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올해 예당호 출렁다리에는 약 78만 명이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시장의 인기 힘입어 다른 관광지의 방문객도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예산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예산시장과 삽교 곱창 특화거리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예산지역 주요 축제 홍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예산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K컬처 백선 및 생활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산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예산군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30일 충남교육청 정문에 학교 재량 휴업일과 교사 연가 허용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근조 화환을 세웠습니다. 전교조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고 밝힌 날 충남교육청에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과 징계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학교로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의 재량 휴업과 교사의 연가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다음 달 4일 단체 연가를 사용해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 공무원 노조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하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월급은 201만 원 이하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을 재심의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 농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재배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키우는 작목도 각양각색이어서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평의 한 주말 농장. 채소를 심기 위해 밭을 일굽니다. 이리저리 흙을 뒤집고 골을 내면 멋진 텃밭이 만들어집니다. 잘 다져진 텃밭에서는 쪽파 심기가 한창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흙을 파고 쪽파 모종을 심은 뒤 살포시 눌러주면 끝. 쪽파는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도린 다음에 10cm 간격으로 우리가 배추를 심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자란 채소에는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잎사귀가 말을 쐬라 구석구석 물기가 스며들게 잘 뿌려줍니다. 고추밭에서는 벌써 가을 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볕을 받고 잘 자란 무농약 고추를 저녁 밥상에 올릴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채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를 가지고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처럼 주말 농장이나 도심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른바 도시 농부라 불리는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텃밭 면적도 지난해 기준 1052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친환경 식재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다시 도심 텃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씨를 뿌린다든가 모종을 심어가지고서 기르고 거기다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간단히 씻어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도심 텃밭은 규모를 축소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식물 재배기, 상추며 토마토, 케일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물과 전기만 있으면 알아서 빛과 습도를 조절해 채소를 키워줍니다. 일에 지친 직원들은 녹색 채소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오며 가면서 이제 식물 자라는 거 보시면서 많이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시기도 하고 저 직접 기른 채소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텃밭에서 시작된 도시농업이 점차 진화하면서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 건강과 문화, 공동체 생활 등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감을 느끼는 데에서 기인을 해서 각 항목별로 저희가 가치를 분석한 결과 약 한 1조 3,4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도시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도시농업.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음봄 사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시 보건소 마음건강팀에 윤성민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마음건강팀 윤성민입니다. 네, 먼저 이 마음봄 사업장이 어떤 건가요? 네, 마음봄 사업장이란 근로자의 마음이 따뜻한 봄이길이라는 슬로건으로 근로자의 생명 존중 및 문화 확산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음봄 사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마음보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산업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전달됩니다. 네, 그럼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보험 사업장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당진시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보건소 마음건강팀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마음건강팀 윤성민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서 선박이 45도 정도 기울어진 채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오전 6시쯤 신진항에서 정박하고 있던 36톤 선박이 승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류 줄이 풀려 인근 마도 해변까지 표류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은 선박을 암초에서 빼내고 계류 줄을 보강하는 등 약 6시간에 걸쳐 사고를 수습했는데요. 해경은 기상 악화 시 선내에는 당직자 1명을 필수로 배치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진 호수공원 대상지 주변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도는 당진시 대덕동과 수청동에 조성 예정인 호수공원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구역은 375필지 36만 9천여 제곱미터이며 기간은 2026년 9월까지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당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태안해경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1년 중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시기로 저지대 침수와 고립 등 연안 사고 증가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저지대 주차 금지 등 사전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침수 다발 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의 고유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창업가를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 가평에서는 지역의 전통주를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술이 움트는 곳, 술박물관의 의미를 가진 술지움입니다. 국내 유일의 술 아카데미로 전통술 막걸리를 비롯해 맥주와 와인, 증류주도 만듭니다. 한마디로 모든 술을 만드는 술 빚는 이들의 이상향, 주토피아입니다. 술의 유토피아 술지움은 양조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술을 만들어보고 시음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 가동을 위해 지난 7월 술 해설사 기초과정을 개설해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술 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주종별 생산 설비를 보여주고 술 제조 과정을 해설합니다. 또 막걸리를 가열해 만드는 증류식 소주도 시연하고 체험객이 막걸리를 빚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와가지고 술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신기했고 또 이렇게 막걸리 밀키트를 받으면서 만들어보고 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술지움은 청년 창업자를 키우는 양조 사관학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조 설비를 시운전하며 직접 맥주를 담그면서 조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종별 맛과 향을 알려주고 제조 방법을 전수합니다. 맥주, 그다음에 막걸리, 그다음에 와인, 그리고 증류주까지 다 할 수 있는 사관학교 제조를 만들어서 직접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지움은 굿즈 판매장과 술 맛을 볼 수 있는 시음장을 갖추는 등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평구는 술을 주제로 테마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설사 양성과 청년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충남도가 청년 정책을 알리고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내포신도시 충남개발공사 1층 313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공간과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청년 정책 안내와 홍보, 청년 제안 정책 수렴, 청년 대상 교육 등을 맡게 됩니다. 충남도가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30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7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용도별로는 보건소가 5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각각 12곳과 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